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경찰 특채를 준비하다가 지금 공채로 전환하신 이제 여경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영어 공부법 물어본 사람입니다. 혹시 카톡 가능하신가요? 제가 보내주신 메일을 전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 전과목 공부 방법 메일을 공유해드렸거든요. 제가 2017년, 2018년은 경찰 특채로 준비하다가 2019년부터 공채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특채에서 공채로 바꾸시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특채를 준비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특채는 다들 전공자가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일단 공채보다는 뽑는 인원이 적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전공자이다 보니까 합격컷이 너무 높아요. 뽑는 인원은 적고 합격컷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 거의 없죠. 있다면 뭐 행정법 정도 있고요. 다들 전공자니까요. 반대로 공채 같은 경우는 법과목 같은 경우는 각 학원마다 이제 법과목 강사분들 커리큘럼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강사분들의 커리큘럼도 있어가지고 한국사도 충분히 공채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출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한국사도 점수 잘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공채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과목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채가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특채에서 계속 공채로 아마 전환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재 영어 공부를 어휘는 이동기 3300 그리고 기적의 특강을 보고 있고, 문법은 이동기 선생님 100포인트 그리고 이동기 선생님 700제, 그 다음 구문은 공무원 천의문 강의 포함, 그리고 동영은 하승민 2단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시험이 미뤄지면서 영어를 못하는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천의문 구문을 시작하고 100포인트랑 그리고 700제를 하루에 파트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동영은 월, 수, 금, 토 이틀에 한 회씩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매일 의심이 됩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시험이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5월 이후로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아마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사실 경찰 말고도 소방과 공무원도 다 연기가 됐잖아요. 그거 외에도 토익이나 여러가지 국가 자격증 시험이나 많은 시험들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인 학교예요. 모든 많은 시험을 다 똑같은 날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지금 아직 개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고사장 측면에서도 다 같이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시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대체 시험이 언제 뭐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본 후에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수험생분들은 그런 걸로 갈팡질팡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성적 향상을 할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마 합격을 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커리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어휘 같은 경우는 이동기 3300과 기적의 특강을 본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한 거는 그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기 3300 같은 경우는 사전식 교재인데 어원이 없고 동의어 위주로 이렇게 반복이 잘 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기 3300보다는 만약에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기적의 특강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재에서는 그래도 동의어 반복이 되잖아요. 대신에 기적의 특강은 인강을 본다는 전제하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을 보고 듣고
그럼 이동희 선생님께서 어휘랑 생활영어 위주로 동의어 위주로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그걸 필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필기 한번 다 끝내시고 그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암기하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찰 수험생분들이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까? 뭐 다른 교재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교재가 너무 늘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거는 우리 경찰 수험생분들이 유형별 독해를 풀거나 또는 뭐 영어 기출을 풀거나 또는 영어 뭐 동형 모의고사 풀거나 하다 보면은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어휘와 생활영어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복양에 있는 단어나 생활영어까지 해서 모르는 단어랑 생활영어를 다 이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저귀 특강에서 빠진 부분도 보완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단어들이 결국 겹칩니다. 그럼 복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한 권만 제대로 봐도 좋습니다. 괜히 두 권을 찾잖아요. 그럼 둘 다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휘는 한 권만 제대로 보고 부족한 부분은 독해용 어휘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특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하루에 1시간 집중적으로 암기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집중적으로 암기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자투리 시간을 보통 두라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잠자기 전에 보시면 잠 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또 이거 외에도 타과목 공부하면서 앞에 5분씩 넣는 거예요. 외운다기보다는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요 눈으로 그냥 자주 본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 정도까지만. 실제 경찰 어휘가 뭐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기보다는 공무원 기출 어휘에서 대표적인 단어만 묻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양을 늘리려고 하는 공부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줄이려고 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영어 외에도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5월 이후로 연계되었잖아요. 그럼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특정 과목은 어렵게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렵게 나오는 과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양을 막 늘려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둘 다 못 살린 경우가 있고요. 차라리 하나를 집중하되 부족한 점을 약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한번 체크해보죠. 문법은 이동기 선생님 100포인트랑 이동기 700제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문법은 이동기 선생님 100포인트 그리고 이동기 선생님 700제 700제 같은 경우는 단원별 문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랜덤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경찰 문법은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경찰 영어가 쉬웠을 때는 경찰 영어 포인트가 상당히 적었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요. 근데 요즘에는 경찰 영어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문법도 공무원 문법 포인트까지 아셔야 합니다. 이전에 뭐 경찰 강사분들이나 소방 강사분들이 이전 시험들은 상당히 쉬웠거든요. 지금 경찰 영어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일반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 커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뭐 경찰에 딱 대비하게끔 체계적인 커리가 구성되어 있다. 뭐 소방 강사분들도 우리는 뭐 행정직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소방 전문 영어를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쉽다는 전제에 만들어서 빠진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수업을 또 장기간 질질 끌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려운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핵이 망측한 커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방관 경찰 강사분들 교재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냥 공무원 강사분들과
그리고 수능 교재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동기 100포인트는 괜찮습니다. 이동기 100포인트는 계속 꾸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정리, 암기가 되어 있어서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험생들 중에서 만약에 문법을 틀리시는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문법을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경찰 영어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영어 문법은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문법을 틀리는 수험생들 특징이 뭐냐면 이론과 포인트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물어보면 아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제를 많이 안 풀어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는 구성상 뻔히 답이 보여요. 해당 파트의 문제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험생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랜덤 문제를 들어가요. 뭐 어려운 몇백제 아니면 뭐 하프 모의고사 이런 걸로. 근데 단원별 문제는 답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옆에다 자신이 직접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 보셔야 돼요. 왜 출제 포인트를 적어 봐야 되냐면 그래야지 그나마 좀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학생들은 수업 때 들었으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랜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분명히 배웠던 내용인데 섞여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문제를 풀 때는 영어 20문제 풀 때는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과감히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 암기 파트에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동기 만약 700제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요 문제를 풀고서 옆에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100포인트를 다다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700제는 계속 복습 위주로만 하세요. 여기서 뭐 새로운 교재를 더 이상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문법은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동기 100포인트로 계속 섞이지 않게끔 문법적 지식이 섞이지 않게끔. 왜냐면 랜덤 문제를 풀면 문제가 뭐냐면요. 섞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기 700제를 뭐 하루에 문법을 우리가 1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동기 한 700제 이거 복습하는 거. 복습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정리하는 거 말하죠. 이거를 한 40분 정도 만약 한다고 하면 랜덤 문제를 풀면은 문법적 지식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기 100포인트로 한 20분 정도는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꼭 푸셔야 돼요. 2019년부터 2006년도까지 풀어보면서 문법 포인트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나오는 포인트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거를 이동기 100포인트에서 체크하셔가지고 암기하면 됩니다. 결국 이걸 줄이는 거죠. 포인트를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이동기 100포인트나 뭐 이동기 700제 안 하고 그냥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에 있는 문법 포인트만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도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기 100포인트 일단 보셔야 돼요. 경찰 영어보다는 공무원 영어 포인트가 더 많긴 하지만 공무원 영어 문법 포인트도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구문 독해로는 공무원 천임은 강의를 포함해서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요.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1회독은요. 문법 파트별로
구문 독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구문 독해는 독학을 추천드리거든요. 공무원 천인문은 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경찰 합격생들 배출할 때는 저는 그냥 경찰 학생들은 뭐 1년 잡고 공부한 게 아니라 보통 6개월마다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천인문 그냥 기본편 쉬운 걸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독해 노트라는 거는 뭐 구문이든 아니면 유형별 독해든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랄까요? 영어는 연도별 기출을 풀어야 돼요. 20문제 섞인 연도별 기출 또는 동형 모의사 푸시면서 아마 독해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독해 노트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독해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독해 지문이 잘 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강사로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종종 독해를 하다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을 했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를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전에. 그런데 그게 지문에서 나온 거예요.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독해 노트를 만들려고 해요. 천인문의 기본편 쉬우니까 쉽지만 좋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거를 이해독존을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독해 노트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결국 어려운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천인문 지금 공무원 천인문 본다고 하면은 좀 어렵다는 전제에 보시되요. 처음 1회독은 문법 파트별로 문장 해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딱 2회독까지만 하세요. 2회독은 이제 시간을 줄이시고 다시 한번 해석한 연습을 하세요. 필기는 뭐 지울 필요 없습니다. 필기는 냅두시고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잖아요. 그거를 독해 노트에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독해나 기출 풀면서도 모르는 문장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구문 독해를 하시면요, 독해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으로는 하승민 선생님 2단계라고 있습니다. 동영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경찰 수험생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험 보기 2개월 전에 먼저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셔야 합니다. 경찰 영어 강사분들의 모의고사가 질이 좋다고 하면 저는 추천을 하겠는데요.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공무원 기출이 깔끔합니다. 먼저 그 전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셔야 돼요.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 요거를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선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여기서 뭐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뭐 서울시, 사회복지 간단히 좀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교재를 푸는 게 그냥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기출은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기출 20문제를 풀 때 요령은 제가 이미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큼 유자TV 들어가시면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요거 한번 꼭 나중에 봐주세요. 20문제를 풀려면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합니다.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 파트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경찰 영어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거의 어휘, 생활영어, 문법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는데, 전에 한번 공무원처럼 중간에 독해 지문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번 시험에서도 독해 지문이 갑자기 1번에서 10번 사이에 나온다고 하면은 독해를 풀지 마시고요. 왜냐면 독해 지문이 어려우면은 거기서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 수험생들 실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런 요인들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휘생활영어 문법이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해를 푸는 겁니다. 독해는 순서대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막히는 문제 나오면요, 틀리라고 되는 문제,
잘 안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 거는 세모 표시하고 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선생님 저 독해 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그런 수험생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독해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휘생활용 문법에서 많이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휘생활용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빠르게 풀고 모르면 빨리 넘어가가지고요, 독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나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해를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하셔야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그러기 위해서는 독해 해석할 때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글을 빨리 읽다 보면 중심 내용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스킬들을 제가 저기서 알려드릴 거예요. 동영상에서 꼭 참고해 보시고요.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합니다. 어휘랑 생활 영어는 보기양에 나온 단어랑 표현까지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또 나오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를 싹 정리하세요. 특히 경찰 문법. 그리고 이동의 100포인트에서 비교하는 거죠. 독해는 몇몇 강사분들은 영어는 기출 중요하지 않다. 왜? 똑같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독해 지문은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접근한 방법은 같다는 거죠. 유형별 접근법.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정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피하는 연습.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종 수험생분들 중에서 자주 이렇게 오답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딱 정답을 생각했는데 오답이 많다. 그런 경우는 해석이 정확히 안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읽느라고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또는 가끔씩 이런 학생도 있어요.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양이 다 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냐면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편견, 편견을 다 제외하시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답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재진술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겠지만 그걸 찾는 연습이 중요하죠. 그리고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한다 했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맞추는 게,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맞추는 게 이제 취지인 거지, 막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주요 취지는 아니거든요. 문장 구조 분석을 막 시험장에서 하고 있으면은 시간 많이 뺏겨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아까 말했죠, 독해 노트에 모아두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시험장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이 제대로 연습이 돼가지고 빠르게 읽을 수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독해는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독해형 어휘 때문에 그래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독해 지문에, 한 독해 10지문 안에 모르는 어휘들이 많다고 할게요. 그럼 오래 걸리겠죠? 반대로 독해 지문 10지문 안에 거의 다 아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푸는데 상당히 수월해질 거예요.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죠. 독해용 어휘 노트. 이걸 정리하셔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아니면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도 보시고요. 그리고 탐험 공부에서 앞에 50 넣어서 봐서 하루에 60분 정도 챙기세요.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찰 영어 강사분들의 모의고사가 좋으면은 그 모의고사 저는 추천하겠지만 리뷰를 해봤을 때는 좋지는 않고요. 차라리 기출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공무원 영어 기출까지 꼭 풀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경찰 영어가 많이 어려워졌고 공무원 영어만큼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영어 기출을 푸시는 게 동형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적어도 기출은 반복이 되거든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루의 주가 돼야 되는 것은 일단은 이런 기출 매일매일 하나씩 푸는 거예요. 저희는 매일매일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경찰은 영어 싸움이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을 20문제를 30분 안에 잡고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건 개개마다 좀 달라요. 리뷰를 하시고요. 그럼 낳는 시간에 이제 이동기 기적의 특강 보시고, 그리고 이동기 100포인트를 보는 거죠. 선생님 이동기 700제 안 봐도 되나요?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연도별 기출에서 이미 문법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이동기 100포인트 위주로 보시고요. 만약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700제 푸시면서 출제 포인트 적어놔야죠. 그리고 만약에 저 연도별 기출을 리뷰하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일단 다 하세요. 근데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기적의 특강과 이동기 100포인트 700제를 좀 줄이세요. 그래서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너무 불안해하면서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해야 할 것만